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물리의 코드를 짜맞추다 코드열 피직스 김동호입니다. 네, 오늘은 수능 완성 3회 실전 모의고사 3회죠. 18강입니다 벌써. 실전 모의고사 3회 해설 강의를 시작해 볼 거고요. 제가 몸이 안 좋았었어가지고 오랜만에 좀 해설 강의를 찍게 됩니다. 여러분들 기준 아마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이게 업로드 되었을 텐데 그 다음 주가 이제 추석이죠. 제가 추석 전에는 최대한 실무 4회와 5회까지 완강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촬영을 해보겠습니다. 혹시라도 촬영을 못하게 되면은 제가 아이패드 해설 강의로 찍어가지고 최대한 업로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전 모의고사 3회 잘 풀어보셨나요? 크게 어렵지 않죠, 그쵸? 네, 전반적으로 문제들이 다 평이합니다. 근데 좀 특이한 문제가 하나 있는데 19번이 조금 특이합니다. 19번이. 왜냐면 계산이 너무 수학틱해요. 그죠? 물리에서 나올 수 없는 계산을 수능 완성 실무 3회 19번에서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풀이 과정은 해설을 해드리겠지만 계산은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거 미리 한번 안내드리고 시작해보도록 합시다. 1번입니다. 요즘 이런 여러 가지 운동 사례들 문제들이 가끔 평가원 모의고사에도 출제가 되고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게 나오실 때마다 가끔씩 헷갈려서 틀리곤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유형이라든지 아니면 위치 시간 그래프, 속도 시간 그래프 해석하는 거 이런 거 틀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림 가는 빗면 위에서 물체 A를 가만히 놓았을 때 PQ를 직선 따라서 쭉 내려오는 거고요. 얘는 수평으로 던졌을 테니까 포물선 운동하는 상황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기억, PSQ까지 이동거리도 그냥 요게 될 거고요. 변이도 요게 될 테니까 이동거리와 변이는 같습니다. 니은 PSQ까지 A는 가속도를 빗면 아래 방향으로 G 사인 세타만큼 받을 거고요. 운동 방향도 오른쪽 아래 방향이니까 같겠네요. 디귿 RSS까지 B의 평균 속력은 어떻게 구해? 평균 속력이라는 건 걸린 시간분의 이동거리로 구하는 거죠. 맞죠? 평균 속도는 어떻게 구해? 평균 속도는 걸린 시간분의 변위로 구한단 말이야. 자, 근데 어쨌든 R에서 S까지 갈 때 걸린 시간은 두 마리가 다 똑같겠죠? 그럼 이동거리와 변위を확인하면 되는데 이동거리는 요 곡선 경로 그 자체가 이동거리가 될 거고요. 변위는 R과 S를 직선으로 오마이갓 직선으로 이은 이 직선이 변위가 될 겁니다. 그럼 지금 변위가 길어요? 이동거리가 길어요? 딱 봐도 이동거리가 길죠. 그러니까 평균 속도보단 크겠다라고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은 기억, 1번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2번, 그림은 놀이기구 ABC에 사람이 타고 있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A는 일정한 빠르기로 돌아가는 회전무대, 즉 등속 원운동을 알려주고 있는 거고요. 등속 원운동. B는 얘가 숑숑숑숑 왕복운동하는 바이킹이니까 진자 운동을 알려주고 있는 거겠다. C도 일정한 빠르기로 회전하는 관람차니까 너도 등속 원운동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이 중에 속력은 일정하고 운동 방향만 바뀌는 운동을 고르래요. 등속 원운동이 여기에 포함이 되죠. 그러니까 A와 C는 포함이 될 거고요. B 같은 경우에는 운동 방향은 바뀌죠. 근데 속력도 빨라졌다가 느려졌다가 하니까 속력도 바뀌기 때문에 B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은 A, C 4번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3번. 그림 가는 물체 A를 저울에 올려놓았을 때 저울에 측정된 힘의 크기가 10N인 걸 보아서는 A의 무게 자체가 10N이겠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가의 A의 연직 위에 자석을 고정했더니 저울에 8N이 찍혔대요. 그쵸? 그러면 A가 저울을 누르는 힘이 8N인 거니까 저울이 A를 떠받치는 힘이 8N이 되겠죠. 근데 A의 무게는 10N인데 그치? 그럼 지금 A가 정지해 있기 위해서는 자석이 A를 2N만큼 당기고 있는 거겠죠. 즉 너가 자기력이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기억, 가에서 A가 저울을 10으로 누르고 있으니까 저울이 A에 작용하는 것도 10이겠습니다. 니은 A에 작용하는 중력은 지구가 A를 당기는 거죠. 그거의 반작용은 A가 지구를 당기는 힘이니까 땡. 디귿, 나에서 자석이 A에 작용하는 이 자기력은 2N이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기억, 디귿 3번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4번도 봅시다. 운동량, 충격량 문제네요. 그림은 플러스 X방향으로 속력 V로 등속도 운동을 하던 물체 A가 구간 P를 지나서 정지해 있던 B랑 충돌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A, B가 각각 플러스 X방향으로 2분의 3V, 2V로 등속 운동을 하고 있다고 했고요.
P에서 A는 일정 크기의 힘을 어디로 받는데? 플러스 X방향, 즉 속력이 느는 방향으로 힘을 받은 거고요. 질량은 A가 B의 4배라고 했으니까 저는 A를 4M, B를 M으로 잡아보겠습니다. 그럼 이때 A가 가지는 운동량은 플러스 4MV니까 플러스 4라고 써봅시다. 오케이? 이때 A가 가지는 운동량은요, 곱하기 4M 곱하기 2분의 3V 해보시면 플러스 6MV만큼 가지게 되고요. 이때 B는 M이니까 플러스 2만큼 가지게 됩니다. 그쵸? 이때 당연히 B는 정지해 있으니까 운동량은 없을 거야. 그러면 초기 운동량이 플러스 4였는데 구간 P를 지나고 나니까 이 두 마리의 운동량의 총합이 플러스 8이 됐죠, 그쵸? 그러면 이런 그림을 그릴 수 있겠지. 봐봐, 여기가 구간 P고 여기에 A가 튀어나오자마자가 있을 거고요. B가 아직 정지해 있는, 즉 두 마리가 충돌하기 전의 상황이 있겠죠, 그쵸? 그러면 충돌 전후에 운동량의 총합은 보존돼야 되니까 이때 A의 운동량은 8MV겠다 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저 친구 질량이 4M이니까 2V로 달려가고 있었겠다라는 것도 알 수 있겠죠. 오케이, 기억. P를 지난 후 B와 충돌하기 전 A의 속력은 2V이다. 맞습니다. 니은 A와 B가 충돌하는 동안 충격량이라는 건 운동량의 변화량이죠, 그렇죠? A가 B로부터 받은 충격량은 충돌 후 B의 운동량의 크기. 야, B의 운동량의 변화는 당연히 충돌 후의 B의 운동량의 크기가 B의 운동량의 변화량입니다. 그쵸? 왜? 처음에 0이었으니까. 그치? 그러니까 니은 선지는 당연히 맞는 선지가 되는 겁니다. 디귿. P를 통과하는 동안 A가 받은 충격량, 즉 운동량의 변화량은 얼마예요? 원래 플러스 4MV였는데 저 구간 P를 지나니까 플러스 8MV가 됐죠? 그럼 구간 P에서 받은 운동량은 4MV가 될 겁니다. 맞죠? 그거는 P를 통과하기 전 A의 운동량과 같네요. 2배가 아니죠. 그래서 답은 기억 니은 3번으로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1페이지 역학은 크게 어려운 건 없었던 것 같아요. 네, 큰 그림이 있었네? 5번 봅시다. 충격 완화 예시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충돌과 관련된 예 A, B, C를 나타냈다고 합니다. A, 점프했다가 착지할 때 무릎을 굽히는 건 왜 그러는 거야? 충격량이라는 건 힘 곱하기 시간으로 구할 수 있는데 내가 무릎을 굽힘으로써 인해서 충돌하는 시간을 늘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무릎이 받는 힘을 줄여줘서 무릎에 최대한 데미지가 가지 않도록 해주는 게 충격 완화 현상이었습니다. 그쵸? 이게 지금 A의 예시예요. 그 다음에 C 같은 경우에도 에어백과 범퍼라는 게 충돌 시간을 늘려줌으로써 자동차와 사람이 받는 충격력을 줄여주는, 즉 C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쵸? 근데 이제 B는 조금 다르죠. B 같은 경우엔 충격량은 똑같이 힘 곱하기 시간인데 내가 근육의 한계가 있잖아. 그러니까 축구 선수가 공을 찰 때 공한테 가할 수 있는 힘은 내 최대 한계선이 있어요. 그쵸? 그럼 일정한 힘을 가할 건데 일정한 힘을 최대한 오래 가해주면 뭐가 늘어나는 거니? 그러면 충격량이 늘어나는 거죠. 그쵸? 충격량이 늘어나는 거는 운동량의 변화량이 증가한다는 거고요. 운동량의 변화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의 변화량이죠. 그러니까 축구공이 결국 내 발을 떠나서 튀어나갈 때 속력을 증가시키기 위한 행동이구나. 뭐가? 공을 끝까지 차는 게 충돌 시간을 늘려주니까. 이게 B의 예시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기억, A에서 착지할 때 무릎을 굽히면 착지하는 동안 바닥으로부터 사람이 받는 충격량은 일정합니다. 충격력이 줄어드는 거죠. 니은, B에서 축구 선수가 다리를 끝까지 들어올리면 공에 힘이 작용하는 시간이 길어져서 발에서 공이 떨어지는 순간에 속력이 증가한다가 맞는 선지가 되는 거죠. 디귿, C에서 에어백은 인체 모형의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를 감소시킨다. 아니라니까? 충격량은 일정한데 충격력을 줄여주는 역할인 겁니다. 그래서 답은 니은 1번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제 빛의 이중성인데요. 이 문제 좀 잘 보셔야 됩니다. 중요 문제입니다. 그림은 금속판 P에 단색광을 비추었을 때 P에서 방출되는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를 진동수에 따라 나타냈대요. 그쵸? 그럼 지금 P 같은 경우에는 2분의 1 F0만큼 비춰줄 때 처음으로 광전자가 튀어나오네요. 그쵸? 그러면은 우리가 이때 구할 수 있는 최대 운동 에너지라는 건 내가 비춰준 빛에서 뭐를 빼줘야 돼? 이 광전자를 방출하기 위한
이람수를 빼줘야 된다라고 배웠었죠. 그쵸? 그럼 지금 P 금속판의 이람수는 얼마라는 거야? P 금속판의 이람수는 2분의 1 F0만큼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뭐 정확히는 HF0겠죠. 그쵸? 그 다음에 근데 진동수를 내가 F0인 친구를 비췄대요. 그쵸? 그럼 내가 비춰준 빛이 F0인데 거기서 P의 이람수만큼을 빼면 남는 게 얼마야? 그러면 2분의 1 F0만큼 남는단 말이야. 그치? 그때 방출되는 물질파 파장의 최소값이 람다 제로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쵸? 그때 금속판의 문턱 진동수가 P의 3배인 금속판 Q에다가 일단 뭔가를 비춘대. 그치? 그러면 Q의 이람수는 몇이 되는 거예요? P는 2분의 1 F0만 비춰줘도 빛이 튀어나왔지. 근데 Q는 그거의 3배니까 이람수가 2분의 3 F0가 되는 겁니다. 그쵸? 거기에다가 진동수가 EF0인 애를 비춰준대요. 그쵸? 그럼 나는 EF0를 비춰줄 건데 이람수만큼인 2분의 3 F0를 빼고 나면 남는 게 얼마니? 2분의 1 F0로 첫 번째 상황과 동일한 상황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이때 방출되는 광전자의 물질파 파장의 최소값도 똑같이 람다 제로겠다라는 걸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답은 1번으로 편안하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광전 효과 중요합니다. 꼭 잘 기억하시고요. 그럼 조금 더 심화되게 Q의 그래프도 그릴 수 있겠지? 요때가 2분의 3F0니까 이런 식으로 Q의 그래프도 그릴 수 있는 겁니다. 왜? 저 기울기는 뭐니까? 플랑크 상수 H니까. 그래서 P와 Q가 기울기는 똑같아야 되고요. 시작하는 요 X절편 값이 이람수인 2분의 3F0에서 시작돼야 된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네, 이어서 7번 봐봅시다. 7번도 빛의 이중성 문제죠. 다음은 전화결합 소자 CCD에 의해서 영상 정보가 기록되는 원리라고 합니다. 그림 가와 같이 CCD 내부로 이 빛이 입사하면 PN 접합면에서 두 마리가 생긴대요. 그쵸? 두 마리의 쌍이 생기는 거 봤을 때 둘 중 하나가 전자고 둘 중 하나가 양공이겠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림 나다와 같이 빛에 의해 생성되는 빛 때문에 생성되는 애는 누구야? 광전자잖아. 그치? 그러니까 기억이 전자겠다. 그럼 니은은 자동으로 뭐예요? 니은은 양공이 되는 거겠죠. 기억. 발생되는 전자의 개수는 입사하는 빛의 세기가 셀수록 감소한다. 아니죠. 세기가 세면은 증가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디귿선지가 살짝 너무 심화된 걸 물어보지 않나, 너무 내신틱하지 않나라고 저는 좀 생각합니다. 디귿. 기억이 화살표 방향으로 이동하기 위해 C의 전압이 다에서가 나에서에 비해 어떻게 돼야 되냐라는 걸 묻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나 상황에서는 전자들이 B에 모여있는 걸 통해서 전압이 뭐 0V 0꼴로 이렇게 전압이 걸려있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얘네가 C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C에도 전압을 이런 식으로 걸어주게 됩니다. 걸어줘야지 전자가 이동하거든요. 그래서 C의 전압은 다에서가 더 높아져야 된다는 게 답인데 사실 좀 과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7번에는 여러분들 2번으로 답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니은 2번으로 체크해 주세요. 네, 8번입니다. 8번. 자, 열역학이죠. 그림은 열 효율이 0.2. 열 효율이 0.2 제시하자마자 저는 뭘 합니까? 흡수 대 방출 대 알짜1의 비율을 바로 구하죠. 그쵸? 그러면은 알짜 1의 비율이 몇 대 몇 대 몇이 되는 거야? 5대 4대 1이 되는 거죠. 왜? 열 효율이 0.2라는 거는 흡수분의 알짜 1이 5분의 1이라는 거고요. 알짜 1이라는 건 흡수에서 방출을 빼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흡방 1이 5대 4대 1이겠다라는 거는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BC 과정과 DA 과정은 단열이라고 알려줬고요. 내부 에너지 변화량과 한 번 순환하는 동안 기체가 외부에 한 일, 즉 알짜 1이 5Q0라고 알려준 겁니다. 그쵸? 그럼 너가 5Q0라는 거니까 총 방출하는 건 몇이겠다? 20Q0겠다. 총 흡수하는 건 25Q0겠다라는 거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그쵸? 비율이 5대 4대 1이니까. 그러면은 우리한테 지금 내부 에너지 증가 감소량을 줬으니까 마지막으로 D에서 A로 가는 건 우리가 그리기로 하고요. 그럼 여기가 델타 U니까 Q는 델타 U 플러스 W로 한번 표를 채워보는 걸로 합시다. 근데 문제에서 힌트를 준 게 몇 개가 있죠. 첫 번째, BC와 DA는 단열 과정이다 라는 걸 줬고요. 그 다음에 AB와 CD 같은 경우에는 등압 과정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쵸? A에서 B로 갈 때는요. 지금 보시면 압력이 일정한데 PV는 T에서 압력이 일정한데 부피가 증가하죠? 그럼 온도도 증가하게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단열 과정은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단열 과정은 누구만 왕따야? V만 왕따가 돼요. 그렇게 돼서 예를 들어 B에서 C로 갈 때 부피가 증가하잖아. 그럼 압력과 온도는 감소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C에서 D로 갈 때는 이때랑 반대일 거고요. D에서 A로 갈 때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얘는 부피가 줄어들으니까 나머지가 올라가겠죠. 즉 온도가 상승일 것이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전체 내부 에너지 변화량을 다 더하게 되면 0이 나와야 되죠. 그럼 지금 플러스 15, 그 다음에 넌 플러스 몇인지 모르고 마이너스 총 21이니까 너가 6Q0겠다라는 거 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너가 플러스 9Q0, 너가 마이너스 6Q0이면 너 채울 수 있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흡수하는 게 너밖에 없고요. 방출하는 게 너밖에 없어요. 그죠? 근데 우리 총 흡수하는 양과 총 방출하는 양을 알고 있으니까 여기에 25 들어가면 되고 여기에 15 들어가면 되겠다. 그럼 넌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너는 플러스 10이겠다라는 거를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는 겁니다. 맞나요? 아, 여기 20이잖아. 15가 아니라 20이죠. 20이니까 여기에 8이 들어가면 되겠죠. 8. 괜찮나요? 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물어보는 거 봅시다. AB 과정에서 외부에 한 일, 요거를 W1, 그 다음에 CD 과정에서 외부로부터 받은 일을 W2라고 할 때 원분의 2는 10분의 8이네요. 그럼 답이 0.8이 될 거고요. 약분하시면은 5분의 4, 즉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연력학이 조금 이렇게 뭐 크게 심화된 건 아니지만 이 정도까지는 계산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표 채우는 거 조금 많이 연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어서 9번 들어가 봅시다. 9번은 갑자기 너무 쉬워집니다. 그 1회와 3회는 지금 보시면은 그 순서가 안 맞춰져 있죠? 우리 수능처럼. 수능이나 평가원 모의고사처럼 좀 쉬운 거 앞에 받고 어려운 거 뒤에 받고 순서가 안 맞춰져 있는데 2회는 조금 그래도 갖춰져 있죠. 1번이 전자기파 나온 걸 봐서는. 그러니까 요런 3회하고 1회 푸실 때는 참고하셔서 푸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핵융합발전이라고 합니다. 핵융합발전은 바닷물을 전기분해해서 얻은 중수소와 핵융합로 해서 리튬과 중성자를 반응시켜서 얻은 삼중수소를 고온에서 반응시켜서 핵융합 에너지를 얻는다고 합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면은 결국 질량수 보존, 전하량 보존 쓰시면 되는 거죠. 7은 3 더하기 4, 3은 1 더하기 2. 그러면 너도 4이겠다라는 거 알 수 있으니까요. 기억, 헬륨의 질량수는 4이다. 니은 2일 수소, 중수소는 중성의 수가 1이고요. 3일 수소는 2일 테니까 중성의 수 다르고요. 디귿, 니은에서 에너지는 당연히 질량 결손에 의해서 발생하겠죠. 그래서 답은 기억 디귿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10번 에너지줄입니다. 그림은 보호의 수소 원자 모형에서 양자수 N에 따른 에너지 준위의 일부와 전자의 전위 ASD를 ASD에서 흡수 또는 방출하는 에너지를 나타냈다고 합니다. 이때 흡수 또는 방출하는 에너지는 이 양자수 간의 에너지 차이만큼에 해당하는 에너지겠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기억, 흡수 또는 방출되는 빛의 진동수라는 건요. 에너지와는 비례하고요. 그 다음에 람다와 에너지는 반비례한다라는 걸 쓰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A가 에너지 차이가 B에 비해서 크죠. 그럼 진동수도 A가 더 큰 겁니다. 는 C에서는요. 양차수 3에서 4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더 높은 에너지 준위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에너지를 흡수해야겠죠. D는 땡. 그 다음 디귿, 기억은 EA 플러스 EC 마이너스 ED냐 라고 하고 있는데 그냥 기억을 한번 구해봅시다. 기억은 B죠. 그럼 이만큼 차이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D에서 C를 먼저 빼줘봐. D에서 C를 먼저 빼면은 이 5에서 4 차이만큼 남죠. 그거를 A에서 빼주면은 B만큼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식을 이렇게 쓸 수 있겠다. 아, 일단 A에서 뺄 건데요. 뭐를 빼줄 거냐? B에서 C를 뺀 만큼을 빼줄게요 라는 거잖아. 그치? 이거 식 정리하시면 어떻게 돼요? 2A 플러스 2C 마이너스 2D가 되겠죠. 그러니까 디귿 선지는 맞는 선지다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기억 디귿 4번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11번 PN 다이오드 한번 봐봅시다. PN 다이오드. 자, 그림을 좀 크게 해서 볼 건데요. 자, 11번. 직류전원 동일한 LED ABC 저항 스위치 S를 이용해서 회로를 구성하고요. X는 P 또는 N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네요.
S를 A 또는 B에 연결할 때 LED에서 빛의 방출 여부를 표로 알려줬다고 합니다. 그쵸? 일단 S를 A에다가 한번 연결해봤대. 그치? A에다가 연결하니까 A만 방출되고 BC는 방출이 안 됐대요. 그쵸? 그럼 일단 플러스가 1로 나가서 PN 지나서 마이너스로 들어와야 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겠다라는 건 결정할 수 있겠죠. 그쵸? 근데 B에 연결하니까 세 개가 다 켜지더래. 그치? 그러면 일단 A가 켜져야 되니까 이번엔 B에 연결하는 거야. 요렇게 그죠? B에 연결하게 되면 요렇게 가서 PN을 지나서 이렇게 오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무조건 플러스 마이너스가 돼야겠다라는 걸 알 수 있겠고요. 반대로 가면은 뭐 A를 지날 수 있는 방법이 들어가게 되면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요렇게 지나서 요렇게 가서 요렇게 지나야 되니까 너가 PN이겠다라는 걸 결정할 수 있게 되는 건데요. 그러면은 C에도 지금 흘러야겠죠. 그쵸? C에도 흘러야 되는데 C에 어떤 방식으로 흘러야 될까? A일 때는 흐르면 안 되잖아. 그치? 근데 A에다가 연결하잖아? 어차피 요렇게 가서 요렇게 흘렀다고 쳐도 B에 막혀서 못 들어가요. 그쵸? 그러면 B에 연결됐을 때는 C가 켜져야 되니까 요렇게 가서 요렇게 들어와야겠다. 즉 PN이겠다라는 걸 결정할 수 있겠죠. 오케이? 기억. S를 A에 연결할 때는 A의 순모양 맞습니다. 니은 X는 P형이다. 맞고요. 지금 S를 B에다가 연결하게 되면요. C도 지금 불이 켜지니까 양봉이 PN 접합면에 가까워져서 전자와 결합하는 거겠죠. 그래서 답은 기억, 니은 3번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12번 봅시다. 12번. 그림 가는 단색광 P가 매질 A와 B의 경계면에 세타 제로를 입사할 때 굴절한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은 가다가 법선 쪽으로 걷겠죠? 느법바경에 의해서 너가 빠른 매질이고 법선 쪽으로 걷게 너가 느린 매질이겠다라는 건 결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는 C와 B의 경계면에 세타 제로를 입사했더니 전반사하더라라는 거죠. 그럼 너가 일단 느린 매질이었는데 C가 훨씬 느린 매질이구나라는 거를 구할 수 있겠죠. 기억, 굴절률은 지금 제일 작은 친구, 굴절률이 제일 작은 건 속도가 제일 빠른 A가 작겠습니다. 니은 C와 B의 임계각이라는 건 전반사하기 전에 정확히 굴절각이 90도가 될 때의 각을 임계각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세타 제로보다 작겠죠. 디귿, V는 F람다 해서 매질간에서 저렇게 빛이 왔다 갔다 하더라도 절대 변하지 않는 게 있었죠. 항상 진동수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속력과 파장은 비례 관계죠. 그러니까 P의 파장은 속력이 빠른 데서 더 길 테니까요. A가 제일 빠르니까 A에서가 길 겁니다. 그래서 답은 기억, 니은, 디귿 5번으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지금까지 크게 뭐 어려운 문제가 없죠. 그쵸? 네, 별로 걸리는 문제가 없습니다. 13번. 그러면 코어가 A이고 클래딩이 BC로 나누어진 광섬유에서 단색광 P가 진행한다고 합니다. P는 A, B의 경계면에서 전반사하는 거 보니까 일단 A가 느린 매질, 그 다음에 B가 빠른 매질이 되겠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AC의 경계면에서 일부 굴절, 일부 반사라고 하네요. 그쵸?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여기가 세타면 여기도 세타고요. 억각관계에 의해서 여기도 세타죠. 그러면 너가 느린 매질이고 너가 만약 빠른 매질이었어. 근데 C는 전반사를 못하는 거 보니까 B보다는 좀 덜 빠른 매질이겠죠. 그럼 너가 빠빠고 너가 빠른 매질, 그냥 빠른 매질이구나 라는 거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오케이. 기억, A와 B의 임계각은 세타보다 작겠죠. 세타 전반사 하니까. 네, P의 속력은 A에서가 제일 느립니다. 되게 굴절률이라는 건 속도랑 반비례하죠. 그러니까 제일 빠른 친구와 굴절률은 작겠죠. 그래서 13번의 답은 1번 기억으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14번입니다. 요게 여러분들 조금 발목을 잡지 않았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림과 같이 두 변의 길이가 각각 D1이 동일한 지사각형 분속거리 AB가 XY 평면에서 오른쪽으로 운동을 한다고 합니다. 점 PQ는 AB 오른쪽 변의 한 지점이고요. PQ가 동시에 Y축을 지나서 쭉 간다고 합니다. 뭐 수직이고 세기는 일정하고요. P에 흐르는 유도전류의 방향을 알려주고 있죠. 여기부터 읽으시면 돼요. P에 흐르는 유도전류의 방향은 1.5D일 때와 3.5D일 때 마이너스 Y, 즉 시계라고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시계 방향으로 유도전류가 흐르고요. Q에 흐르는 유도전류의 세기를 알려주고 있죠. Q에 흐르는 거.
언제? 1.5D일 때가 2.5D일 때의 2배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치? 나는 이런 문제 어떻게 푸냐면 나는 그림 그려서 풀어 문제. 어떻게? 얘가 여기부터 이렇게 진입할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진입할 때 경계면이 될 수 있는 모든 케이스를 다 그림을 그립니다. 경계면이 될 수 있는 모든 곳을. 요렇게, 요렇게. 맞나요? 잘 그렸죠? 네, 요렇게 그리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도 요렇게, 요렇게, 그 다음에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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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그리는 겁니다. 괜찮아요? 그러니까 각각 뭐 1.5D에 걸칠 때, 3.5D, 2.5D에 걸칠 때 이럴 때 하나하나 보기 어려우니까 이런 식으로 미리 얘가 걸쳤을 때의 그림을 다 그려놓는 거야. 근데 변화가 있는 구역들만 우리가 유도전류가 흐르니까 변화가 있는 구역들만 보면 돼요. 즉 여기 안 봐도 되는 거고요. 여기 안 봐도 돼요. 왜? 영역 내부에 갇혀있는 영역들이니까. 오케이? 그럼 봅시다. 지금 보시면 얘가 P의 위치가 1.5D일 때, 즉 여기까지밖에 안 걸쳐 있을 때거든요. 그럼 이거 한 칸 먹는단 말이야. 한 칸 먹으니까 시계 방향으로 흐른대요. 그쵸? 그럼 제가 시계를 플러스라고 두면 이때 플러스 방향으로 유도전류가 유도된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쵸? 그러면은 이때 원을 들어올 때 시계가 유도됐으면 나갈 때는 무조건 반시계가 유도돼야 되잖아. 그치? 근데 3.5D일 때, 3.5D일 때는 앞이 3.5D에 있으면 뒤에 꼬리는 2.5D. 즉 이 두 영역에 거치는데 이 두 영역의 합이 어디래? 시계 방향이래요. 그러니까 너가 플러스로 더 센 값이겠다. 플러스, 즉 시계를 유도하겠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럼 너는 반시계를 유도하겠죠. 그쵸? 근데 정확한 세기는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정확한 세기는 Q에서를 알려줬으니까 거기서 구해보시면 되겠죠. 1.5D일 때가 2.5D일 때의 2배래요. 1.5D면 여기까지밖에 안 걸치고요. 이때 2배라고 했으니까 2를 진입할 때 시계였죠. 그러니까 2i라고 해볼게요. 그럼 나갈 때 마이너스 2i 흐를 거란 말이야. 그치? 그럼 원 진입할 때도 시계라는 거 우리 아까 했는데 그럼 2.5D에 걸쳐 있으면 지금 이만큼 다 걸쳐 있는 거잖아. 그치? 근데 너랑 너는 어떻게 돼요? 오 마이 갓. 자, 너랑 너는 어떻게 돼요? 상쇄되죠? 그쵸? 상쇄되죠? 그럼 어차피 너는 날아가는 건데 너밖에 안 남았는데 세개가 아까 2i에 비해서 2분의 1배네잖아. 그치? 그럼 여기는 플러스 i 마이너스 i겠다라고 결정하실 수 있는 겁니다. 오케이? 자, 괜찮아요? 근데 이 다음부터 조금 주의할 게 있어. 면적이 몇 배가 됐니? 면적이 2배가 됐죠? 그러면 세기도 2배로 유도를 해야겠죠. 오케이? 2배로. 너도 2배로. 너도 2배로. 오케이? 요거를 조금 주의하셔야 됩니다. 근데 둘 다 들어갈 때 시계가 유도되는 거 봐서 둘 다 나오는 방향이 자기장이겠구나라는 것도 파악할 수 있겠네요. 기억, 자기장의 방향은 1에서가 2에서가 서로 같습니다. 니은, P가 2.5D를 지나는 순간, 이때도 이때까지 P에는 유도전류가 요만큼 걸치는 거잖아. 그치? X 안에만 걸치니까 안 흐르는 게 맞죠. 되게 PQ가 3.5D를 지나는 순간 P가 3.5D를 지날 때는 두 마리 합성하게 되면은 플러스 2i만큼 흐르게 되는 거고요. Q가 3.5D를 지날 때 Q가 3.5D에 있으면은 얘가 폭이 1이니까 여기까지 포함을 하게 됩니다. 그쵸? 그럼 이때 흐르는 유도는 두 마리를 더한 값인 마이너스 i가 되겠습니다. 그쵸? 세기는 P에서와 Q에서의 2배가 되겠네요. 2배. 그래서 답은 니은만 맞으니까 2번으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영역 나눠서 푸는 방법 혹시 처음 보고 저기 진짜 뭔 말인지 모르겠으면은 여러분 앞에 수능 완성 강의에서 제가 조금 더 친절하게 설명을 해놨으니까 전자기 유도 파트 꼭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이어서 저랑은 15번 들어가 봅시다. 15번. 그림 나는 시간 t가 0일 때 x축과 나란하게 진행하는 두 파동 A, B의 변이를 위치에 따라 나타낸 그래프와 각 그래프의 x축 PQ에서의 변이를 시간에 따라 나타냈대요. 그죠? 자, P 여긴데 시작하자마자 위로 가죠? 얘가 만약 왼쪽으로 진행했다면 아래로 가야 되니까 너 오른쪽으로 진행하는 친구구나. Q는 요 지점인데요. 시작하자마자 아래로 가죠? 그러니까 너도 아래로 내려가야 되니까 오른쪽으로 진행하겠구나라는 거 알 수 있겠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서 보시면은 한 파장 진행하는데 걸리는 주기가 2초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요 그래프를 통해서 람다가 4m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 속력은 t분의 람다로 구할 수 있죠. 그러니까 2m/s겠다라는 거 구할 수 있고요. 여기에서는 주기가 얼마예요? 주기가 3초. 여기에서 파장은 6이 되죠. 그러니까 여기도 속력은 똑같이 2m/s다라는 걸 구할 수 있겠습니다. 오케이? 기억, 파장은 A가 B보다 짧다. 맞네요. 니은, 진행 속력은 두 마리가 똑같습니다. 지금 진행 방향도 오른쪽으로 둘 다 똑같네요. 그래서 기억만 맞고요. 답은 1번으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16번 봐봅시다. 16번. 그림은 일정한 전류가 흐르는 가늘고 무한히 긴 직선 도선 ABC가 XY 평면에 X축선에 쭉 고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도선이 지금 이런 식으로 박혀 있는 거야. 그치? 그 다음에 AB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여긴 지점과 AC에 의해서 여긴 지점이 모두 D와 ED 사이에 있대. 아, 요 사이에 있구나. 그러면은 A와 B에 대해서 그 내분 지점에서 합성 자기장이 0이 되니까 A와 B의 방향은 어떻겠다? 같겠다. A와 C에 대해서 내분 지점에서 합성 자기장이 0이 되니까 A와 C의 방향도 같겠다. 즉 A, B, C의 방향이 모두 같다라는 걸 알려주고 있는 거죠. 맞죠?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D와 ED 사이에 있는 거면요. 지금 A로부터 더 많이 떨어진 거죠. A, B 사이에서 비교하면. 그치? 그러니까 더 많이 떨어진 애가 전류의 세기가 더 세야 되니까 일단 A의 전류의 세기가 B의 전류의 세기보단 크겠다라는 걸 구할 수 있고요. 요렇게 A와 C에 대해서 보게 되면은 C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죠. 그러니까 C의 전류가 대빵으로 세겠다라는 것도 알 수 있겠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X는 2.5D에서 X는 2.5D면은 지금 보시면 3, 4, 5, 6이니까 여기죠. 여기에서 합성 자기장이 윗방향이라고 알려주고 있고요. 여기 3D에서는 합성 자기장이 0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네요. 그쵸?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구해야 될까라고 좀 막막할 수 있거든요. 근데 조금 단순하게 생각해보자. 자, 3D에 있을 때보다 2.5D에 있을 때 차이점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거야. 차이점. 3D에서 2.5D로 오게 되면요. A와 B에 의한 지배는 점점 세지고요. C에 의한 지배는 약해지죠. 그쵸? 근데 A와 B는 어차피 전류의 방향이 똑같고요. 그 다음에 두 도선에 대해서 다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A가 유도하는 자기장의 방향과 B가 유도하는 자기장의 방향이 똑같을 거란 말이야. 그치? 근데 그게 세지니까 윗방향으로 자기장이 유도되네. 그러니까 A와 B가 다 어때야 돼? 나오는 자기장으로 유도를 해야겠구나라는 걸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럼 A, B, C 아까 다 같다고 했으니까 C도 나오는 거겠다. 즉 A, B, C는 방향이 다 나오는 거여야 되니까 답은 1번으로 체크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요거 좀 재밌는 문제였어요. 근데 이 전류의 세기를 못 쓴 게 조금 아쉽긴 한데 근데 그것 빼고는 크게 어렵지 않은 문제였다라고 결정할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17번도 가봅시다. 17번. 그리고 같이 반지름이 같고 중심축이 X축인 솔레노이드 AB가 각각 전압이 일정한 직류전원과 연결된 회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AB에 흐르는 전류의 색이 단위 길이당 도선의 가문수를 나타낸 것이고요. 그 다음에 P에서 A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와 Q에서 B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는 같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쵸? 전류에 의한 자기장을 어떻게 구했을까 우리? 전류에 의한 자기장은 이렇게 구했죠. 어떻게? K 곱하기 그 다음에 솔레노이드에서는 이렇게 구했죠. 자, K 프라임 곱하기 N 곱하기 I. 헷갈릴 뻔했어. 그죠? 자, 이게 뭐였어? 일단 솔레노이드에 상수가 있는데 얘는 무시하고요. 가문수와 전류에 비례한다. 근데 그때 유발되는 자기장의 세기가 지금 서로 같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가문수가 2배야. 너랑 곱한 게 너랑 곱한 거랑 똑같아야 된단 말이야. 그치? 그럼 AN 전류가 2I 흘러야겠다라고 결정할 수 있겠죠. 기억은 땡. 니은 지금 플러스가 요렇게 들어가서 요런 식으로 지금 감겨져 있으니까 자기장은 NS가 이렇게 유발될 테니까 이 방향으로 자기장이 유도가 되겠죠. B 내부에서 자기장의 방향은 플러스 X가 맞습니다. 그 다음에 A 같은 경우도 똑같은 방향으로 자기장이 유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성질을 띌 텐데요.
그럼 A와 B는 서로 맞닿아 있는 면이 N과 S로 다른 극입니다. 그럼 다른 극끼리 만나면 서로 당기는 자기력에 작용하겠죠. 그래서 17번은 답은 니은 디귿으로 가시면 되고요. 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자, A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류가 이렇게 흐르잖아 이번엔. 그치? 전류가 이렇게 흐르니까 전류가 이 방향으로 이렇게 감싸게 되니까 NS가 유발되니까 자기장이 이 방향으로 유도가 되네요. 그럼 A와 B가 맞닿아 있는 면을 확인하시면은 S와 S가 맞닿아 있으니까 서로 미는 자기력이 작용하겠죠. 그래서 답은 2번 니은으로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네, 이어서 18번도 봐봅시다. 18번. 자, 이 친구는 조금 그림을 크게 해서 봐보도록 합시다. 18번입니다. 그림은 주기가 2초로 같은, 일단 주기가 2초래. 주기가 2초로 같은 두 파동 PQ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을 때 시간이 t가 0인 순간 PQ의 파면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렇구나. 오케이, 알겠어. 자, 그러면 마루까지의 거리가 파장이고요. 마루의 거리가 파장이니까 파장이 2m가 됩니다. 그렇죠? 그럼 속력은 t분의 람다로 구할 수 있으니까 속력은 1m/s겠다라는 거는 구할 수 있겠죠. 기억, P의 지름 속력은 1m/s가 맞습니다. 니은, X는 4m인 지점에서 중첩된 파동의 변위를 물어보고 있어요. 그쵸? 이거는 잘 보셔야 돼요. 일단 지금 이 두 친구, 제일 앞에 있는 게 너는 마루고 너는 골이죠. 그쵸? 그걸 봐서 첫 번째, 두 파동의 위상이 반대인 상황이구나라는 거를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쵸? 위상이 반대일 때는요, 경로차가 2분의 람다, 즉 반파장의 홀수배일 때 보강 간섭을 하고요. 그 다음에 반파장의 짝수배일 때 상쇄 간섭을 한다라고 배웠죠. 그죠? 그러면 지금 보시면 X는 4m인 지점은요, 반파장 같고요. 반파장, 한파장 같습니다. 그럼 이때는 경로차가요, 2분의 람다인 지점, 즉 반파장의 홀수배인 지점이니까 X는 4m인 지점이라는 것은 뭐 하는 지점이다? 보강 간섭하는 지점이다라고 경로차 개념을 통해서 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T는 2초일 때와 3초일 때를 한번 확인해 보면 되는데요. T는 2초일 때는 일단 P파동은 지금 1초에 1m씩 가니까 2m 뒤에 있는 골이 다가올 겁니다. 그쵸? 그 다음에 여기서도 두 개 가면은 골이 다가올 테니까 이때 파동의 변이 T가 2초일 때는 골과 골이 만난 상태가 되겠죠. 근데 주기가 2초라고 했으니까 3초일 때는 마루마루 만나겠다라고 하면 좋겠지만, 자, 여기서 1m 더 가보면 마루인 애가 3초일 때 올 거고요. 1m 더 가보면 마루인 애가 3초일 때 오겠죠. 3초일 때는 마루마루가 올 테니까 변위 자체는 다르겠다. 변위의 크기는 같겠죠. 이게 T가 1초부터 2초까지 4.5m, 즉 중간 지점이죠. 그럼 경로차가 0인 지점입니다. 경로차가 0인 지점은 반파장의 짝수배로 보기 때문에 상쇄 간섭을 하는 지점이고요. 상쇄 간섭을 하는 지점은요, 시간에 따른 그래프가 쭉 몇이에요? 그냥 쭉 0이죠. 그렇기 때문에 변위의 크기의 최대값을 물어보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쭉 변위가 0일 수가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왜? 두 마리의 진폭이 다르니까. 그쵸? 그러면 이 친구의 최대 진폭은 몇이 될까요? 일단 상쇄 간섭을 하는 지점이라고 했으니까 2A에서 A를 빼준 이때 진폭이 A 또는 마이너스 A가 상쇄하는 지점에서의 변이 시간 그래프가 되겠죠. 그쵸? 그러니까 T가 1초부터 2초까지 어차피 중절된 파동의 최대값은 A나 마이너스 A, 즉 3A가 아니라 A가 될 것이다. 왜? 상쇄하는 지점이니까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답은 기억만 맞으니까요 1번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칠판 정리하고 19번부터 이어서 봅시다. 네, 이어서 19번부터 봐봅시다. 19번은 제가 풀이 과정까지만 설명을 드릴게요. 그림가는 수평면이 연직으로 고정된 길이가 3D인 용시철 위에 물체 A를 가만히 놓았더니 아래로 이동해서 용시철 길이가 X가 될 때 A의 속력이 0이 됐다 라고 알려주고 있죠. 그쵸? 그럼 저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 처음에 저 친구가 지금 감소한 역학적 에너지가 있을 거고 증가한 역학적 에너지가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일단 감소한 건 뭡니까?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감소했죠. 그쵸? 중력 포텐셜 에너지 얼마야? A의 질량을 M이라고 두게 되면요. A의 질량을 M이라고 두면 mg 곱하기 지금 줄어든 길이인 3d-x가 되겠죠. 그만큼이 지금 줄어든 길이가 된다는 거야. 그치? 그게 뭐랑 똑같아? 증가한 역학적 에너지와 같다라는 거죠. 그쵸? 근데 원래 길이가 이때니까 이때까지의 변형 길이는 3d-x죠. 그럼 그때 가지는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2분의 1 곱하기 k 곱하기 3d-x의 제곱일 것이다 라고 알려줄 수 있겠습니다. 그쵸? 그러면 너랑 제곱이랑 날아가게 되고요. 그럼 이 식을 정리하게 되면 용수철 상수라는 게 몇이 나오더라 라고 하면은 3d-x 분의 2mg라는 식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용수철 상수를 일단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용수철의 길이가 x가 될 때 이렇게 가만히 놨대요. 그 다음에 용수철의 길이가 x가 되도록 압축했대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용수철의 길이가 2x가 될 때 A의 속력이 V인 것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그쵸? 그러면 원래 길이가 3D였을 테니까 내가 변형한 길이는 3D-X가 되는 거죠. 그쵸? 그럼 여기도 원래 길이가 3D였을 테니까 변형한 길이는 3D-2X가 되는 겁니다. 그쵸? 그러면 처음에 이때 가지는 탄성 포텐셜 에너지인 2분의 1 K 곱하기 3d-x의 제곱이라는 건 뭐랑 똑같더라? 이때 가지는 탄성 포텐셜 에너지인 2분의 1 곱하기 k 곱하기 3d-2x의 제곱 더하기 이때 가지는 운동 에너지가 있겠죠?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일 텐데 v가 루트 3gd라고 알려줬단 말이야. 그치? 그럼 너를 뭘로 바꿀 수 있어요? 2분의 3 mgd로 바꿀 수 있게 되는 거죠. 맞지? 그럼 이제 이 식을 하나로 정리를 해야 되니까 이 k라는 식을 이 식에다가 다 대입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하고 싶니? 난 안 하고 싶다. 그죠? 너무 식이 복잡하고요. 찍 조작을 해야 되고요. 너무 수학적 사고가 많이 필요한 문제예요. 그죠? 그래서 요렇게 풀이하는 거다까지만 설명을 드리고요. 네, 해설은 여러분들 해설지 한번 참조하셔서 아, 계산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라는 거 한 번만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사실 이 문제는 크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식 세울 수 있으면 여러분들은 충분한 시력을 가지고 계신 겁니다. 아시겠죠? 마지막 20번 봅시다. 이 문제는 중요합니다. 네, 출제 가능성이 아주 큰 친구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얘도 그림을 좀 크게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9번의 답은 4번입니다. 그래서 20번. 그림 가나와 같이 경사각이 같은 빗면에서 물체 AB를 높이 4h인 지점에 각각 가만히 놨더니 AB가 각각 높이 차가 2h, h인 구간을 통과해서 수평면에서 운동에너지 E1과 E2의 운동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알려주고 있네요. 그쵸? 근데 마찰공원에서 뭐 한대? 마찰공원에서 등속도 운동한다라고 알려주고 있잖아. 그치? 그러면 이 마찰공원에서 손실된 역학적 에너지는 이 MAGH가 되는 거고요. 등속 운동이니까. 왜?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이라는 거는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 역학적 에너지 손실량이잖아. 그치? 그럼 봐봐. 운동 에너지 바뀌었니? 안 바뀌었죠. 중포. 이 MAGH만큼 바뀌었잖아. 그치? 그게 이 마찰구간에서의 역학적 에너지 손실량이 되는 겁니다. 말이 꼬이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때는 무엇이 되는 거야? 이때는 이가 아니잖아. 이때는 MBGH가 되겠죠? 아직 질량을 모르니까. 근데 그 두 마리가 이 재료로 같다라고 알려주고 계시죠. 그죠? 그러니까 MA의 질량을, 이때 질량을 M이라고 한다면 너의 질량은 EM이라고 할 수 있겠다라는 거를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자, 봅시다. 기억. 마찰 구간을 통과하는 동안 중력이 A에 한 일이 그 이 MAGH니까 그게 E0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건 E0보다 큰 게 아니라 그게 딱 그냥 E0인 거죠. 그죠? 니은 질량은 B가 A의 2배이다. 맞습니다. 난 여기 왜 또 EM이라고 써놨니?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디귿이 중요한데요. 디귿.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어차피 이때 얘가 가지는 운동 에너지랜다.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4mgh가 되죠. 그쵸? 그럼 저는 mgh라는 거를 P라고 치환할게요. 오케이? 그럼 이때 A가 가지는 중퍼는 4P가 되는 겁니다. 그쵸? 근데 내려오다가 2P만큼 손실당한단 말이야. 그치? 그럼 이때 가지는 운동 에너지는 2P겠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B는 질량이 2M이니까 B가 이때 가지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2M 곱하기 4H니까 8P만큼을 가지는데요. 이때 똑같이 2P만큼 손실을 당하죠. 그러니까 E2라는 건 사실상 6P와 같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E2는 E1의 3배다 라는 선지가 맞는 선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니은 디귿으로 가시면 되고요. 4번으로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 회차는 여러분들 보셔도 전반적으로 쉬웠죠? 그쵸? 네, 그러니까 복습 잘 하시고요. 네, 저랑은 이어서 실전 모의고사 4회 해설 강의에서 만나도록 합시다. 네, 오늘도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